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75세, 50년간 내과 진료를 해온 닥터 김입니다. 요즘도 일주일에 3일은 병원에 나가서 젊은 의사들과 함께 어르신 환자분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평생 진료하면서 어르신들께 가장 많이 받은 질문 중 하나인 달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선생님, 달걀이 몸에 좋다는데 매일 먹어도 되나요? 콜레스테롤 때문에 달걀을 끊어야 하나요? 저 역시 여러분과 같은 나이에 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사로서, 똑같은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찾은 답을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제 병원에 72세 되신 박정수 어르신이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선생님, 저는 젊을 때부터 40년 넘게 매일 아침 달걀 2개씩 먹었어요. 몸에 좋다고 해서요. 그런데 콜레스테롤이 290이라니. 이제 달걀을 끊어야 하나요? 저는 박 어르신께 이렇게 답했습니다. 달걀을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드시는 방법을 바꿔야 해요. 여러분, 우리가 20대, 30대였을 때와 지금이 같을 수 없습니다. 저만 해도 젊을 때는 새벽까지 수술하고도 끄떡없었는데 지금은 조금만 무리해도 다음날 힘들거든요. 우리 몸의 변화를 인정해야 합니다. 60세가 넘으면 소화효소 분비가 30% 이상 줄어듭니다.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처리하는 능력도 떨어지고요. 신진대사도 20대에 70% 수준으로 느려집니다.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이 평생 이렇게 먹었는데 뭐가 문제야? 라고 하십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50년간 수많은 환자를 진료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좋은 음식도 나이에 맞게 먹어야 약이 된다는 것을요. 또 다른 환자분인 68세 이명자 할머니 말씀입니다. 요즘 달걀 프라이를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돼요. 그래서 달걀찜으로 바꿔 먹으니까 훨씬 편해졌어요. 바로 이겁니다. 같은 달걀이라도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죠. 50년간 임상을 해보니 달걀만큼 어르신들에게 좋은 식품도 드뭅니다. 하지만 제대로 알고 드셔야 해요. 먼저 단백질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달걀 하나에는 6g의 완전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완전 단백질이라는 건 우리 몸에서 만들 수 없는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게 근감소증입니다. 70대가 되면 20대에 비해 근육량이 30% 이상 줄어들어요. 그러면 넘어질 위험이 높아지고 골절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진료하는 80세 최영희 할머니는 꾸준히 달걀을 드신 덕분에 또래보다 훨씬 튼튼하세요. 달걀찜을 매일 1개씩 먹었더니 다리에 힘이 생겼어요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비타민 B12도 중요합니다. 이 비타민이 부족하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치매 위험이 높아져요. 나이가 들면서 위산 분비가 줄어들어 B12 흡수가 어려워지는데 달걀은 이를 보충해주는 좋은 식품입니다. 임상에서 보면 B12가 부족한 어르신들이 의외로 많아요. 검사해 보면 수치가 정상 하한선에 걸려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분들이 달걀을 꾸준히 드시면 확실히 개선됩니다. 비타민 D는 뼈 건강의 핵심입니다. 달걀 노른자에 풍부한데
특히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야외 활동이 줄어들면서 비타민 D가 부족해지기 쉬워요.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서라도 달걀은 좋은 선택입니다. 눈 건강에 좋은 루테인과 제아잔틴도 빼놓을 수 없어요. 황반변성은 실명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데 이 성분들이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제 환자 중에도 꾸준히 달걀을 드시는 분들이 눈 건강이 더 좋은 편이에요. 콜린이라는 성분도 있습니다. 뇌 건강에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의 원료가 되는데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좋은 영양소들도 제대로 조리해야 효과를 본다는 겁니다. 바짝 익힌 달걀 프라이는 단백질이 변성되어 소화가 어려워져요.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소화 효소가 부족하니까 더욱 부담이 되는 거죠. 50년간 다양한 연령대의 환자를 진료하면서 정리한 나이별 가이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0에서 65세 적응기. 이 시기는 아직 소화 기능이 비교적 괜찮은 편입니다. 건강하시다면 하루 1개 정도는 드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몸의 변화를 체크해야 해요. 3개월마다 혈액 검사를 받아보세요. 총 콜레스테롤이 200을 넘거나 나쁜 콜레스테롤 LDL이 130을 넘으면 달걀 섭취를 조절해야 합니다. 제 경험상 이 시기에 미리 관리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훨씬 건강하세요. 66에서 75세 조절기. 저를 포함해서 이 연령대부터는 더 신중해야 합니다. 매일 먹기보다는 주 4개에서 5개 정도가 적당해요. 하루 걸러 하루씩 드시는 걸 권합니다. 조리법도 바꿔야 해요. 기름에 지진 달걀 프라이보다는 달걀찜이나 반숙이 좋습니다. 제가 직접 해본 결과 물을 조금 넣고 만든 부드러운 스크램블이 소화가 가장 편하더군요. 75세 이상 신중기. 이 연령대에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주 3개에서 4개 정도로 줄이시고 가능하면 흰자 위주로 드세요. 노른자에는 콜레스테롤이 많은데 나이가 들면서 이를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흰자는 순수 단백질이라 근육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달걀죽이나 달걀찜처럼 부드러운 형태가 가장 좋아요. 지병별 특별 가이드. 고혈압 환자분들은 소금 사용을 줄이세요. 달걀 조리할 때도 소금 대신 파, 마늘 같은 향신료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당뇨 환자분들은 달걀과 함께 채소를 드시면 혈당 상승을 완화할 수 있어요. 시금치나 브로콜리와 함께 달걀찜을 만들어 드시면 좋습니다. 심장병이나 콜레스테롤이 높은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세요. 보통 주 2개에서 3개로 제한하거나 흰자만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간 질환,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꼭 전문의와 상담 후 드세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런 가이드라인도 개인차가 있다는 겁니다. 같은 나이라도 건강 상태가 다르니까요. 정기적인 검사와 함께 본인 몸의 반응을 잘 살피시는 게 중요해요. 이제 구체적인 조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해보고 환자분들께 권해드린 방법들이에요. 1등 달걀찜. 달걀 1개에 물 3큰술을 넣고 잘 저어주세요. 체에 한번 걸러서 거품을 제거하고 약한 불에서 15분간 쪄주면 됩니다. 이때 뚜껑을 살짝 열어두면 더 부드러워져요.
제가 해본 결과 이 방법이 소화가 가장 잘 됩니다. 2등 6분 반숙. 끓는 물에 달걀을 넣고 정확히 6분간 삶으세요. 흰자는 익고 노른자는 반숙 상태가 되는데 이때 영양소 손실이 가장 적어요. 3등 물 스크램블. 팬에 기름 대신 물 한 큰술을 두르고 달걀을 넣어 약한 불에서 젓가락으로 저어가며 익히세요. 촉촉하고 부드러운 스크램블이 완성됩니다. 절대 피해야 할 조리법. 바짝 익힌 달걀 프라이는 소화가 어렵습니다. 생달걀도 위험해요. 살모넬라균 감염 위험이 있고 우리 나이에는 면역력이 떨어져 있어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섭취 타이밍. 아침 공복에 바로 드시지 마세요. 따뜻한 물 한 컵 마시고 15분 후에 드시면 위에 부담이 적습니다. 음료는 1시간 후에 드세요. 오렌지 주스나 녹차가 영양소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요. 제 환자 중 78세 되신 김미선 할머니는 매일 오후 3시에 달걀찜을 드십니다. 손자가 와서 함께 먹고 이웃들과도 레시피를 나눠요. 달걀 하나로 이렇게 즐거울 줄 몰랐어요. 달걀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규칙적인 생활의 리듬을 만들어주는 건강 파트너예요. 간단한 달걀죽 레시피도 알려드릴게요. 쌀 2큰술을 30분 불린 후 달걀 1개와 함께 약한 불에서 15분 끓이세요. 소금 조금, 파 송송 썰어 넣으면 완성입니다. 감기 걸렸을 때 특히 좋아요. 75세 현역 의사로서 같은 세대를 사는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립니다. 달걀은 여전히 우리에게 좋은 음식입니다. 다만 젊을 때처럼 먹으면 안 돼요. 나이에 맞게, 몸에 맞게 조절해서 드시면 됩니다. 바짝 익힌 프라이 대신 부드러운 달걀찜으로 매일 대신 적당한 간격으로 그리고 정기검진으로 건강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 이 방법대로 달걀을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건강한 100세까지 함께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김영수 의사였습니다. 건강하세요.